안녕하세요. 토픽스쿨 안쌤입니다. 네,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이 구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와 문화 쪽에 있는 거를 이어서 국어부터 16과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1번, 2번 문항은 내용을 묻는 질문이고 3번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고향과 비교하는 질문입니다. 3번의 답은 예시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말하세요. 사고와 예방,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대체로 매년 30만 건의 사고가 발생한다. 이 중에 교통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아 전체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교통사고 다음으로는 화재사고가 많은데 대략 전체 사고의 15% 정도이다. 그리고 등산사고, 추락사고, 자전거 사고가 뒤를 잇는데 발생 건수는 앞에 두 사고보다 훨씬 적어서 각각 전체 사고의 2% 안팎이다. 이 결과를 볼 때 많은 사고는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다. 대표적인 예로 교통사고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갑자기 생길지도 모르는 돌발 상황에 미리 대비하여 운전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예방할 수 있다. 과속을 하면 안 되고 무리하게 추월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다. 그리고 최근에는 휴대전화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데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어가는 것은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어떤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까? 교통사고가 전체 사고의 7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화재사고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까?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서는 어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까? 제 고향에서는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많기 때문에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말과 관련된 속담. 속담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말이다. 속담은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서 그 안에는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담겨 있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말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말과 관련된 속담이 특히 많고 현대인들에게도 아주 친숙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와 같은 속담에는 말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다. 한편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이나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처럼 말을 할 때는 조심해서 하라는 교훈이 담긴 속담도 많다. 이 밖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은 언제나 바르게 하고 가려서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다르다라는 속담이 있다. 한국에 말과 관련된 속담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말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의미가 담긴 속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입니다. 여러분 고향에는 말과 관련된 속담으로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제 고향에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조조에 대해 이야기하면 조조가 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평생교육. 최근 한국 사회에서 평생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연계되는 학교 교육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학교 교육을 마친 사회인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 평생교육은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의 평생교육과정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학위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자격증 또는 수료증을 받는 과정이다.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도 대학과 민간 평생교육기관으로 나뉘어진다. 최근에는 원격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기회가 넓어지고 있어서 가정주부나 직장인이 평생교육을 받기가 편리해졌다. 원격 대학과 원격 평생교육기관의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면 원격 교육으로 학위도 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에서 인기 있는 분야는 주로 실용학문 또는 실무기술 분야이다. 피부미용, 사회복지, 상담, 보육, 레크리에이션, 외국어가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의 평생교육 과정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학위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자격증 또는 수료증을 받는 과정입니다. 요즘 평생교육에서 인기 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주로 실용학문 또는 실무기술 분야입니다. 여러분 고향의 평생교육을 소개해보세요. 중국에서는 샤오캉 사회실현을 위한 전략적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부주도 아래 평생학습체제 및 학습사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거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믿는다. 선거는 바로 이러한 권력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행위이다. 한국에서는 크게 세 차례의 선거가 실시된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가 그것이다. 이렇게 선거를 통해 뽑힌 사람은 임기 동안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똑같이 4년이다. 한국에서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라는 선거의 4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국민이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일이다. 한국에는 어떤 선거가 있습니까? 크게 세 차례의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선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국민이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향에서는 정치와 관련하여 국민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까? 중국에서 일반 시민이 인터넷을 활용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왕로 원정이라고 하는데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국식 사회주의 정치 체제에서 대중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환경보전운동. 인류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환경 문제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다. 그만큼 환경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서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서 국제사회, 국가, 개인 등 여러 차원에서 노력하여 해결할 문제이다. 국제사회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엔 환경계획의 노력을 들 수 있다. 유엔 환경계획은 1973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매년 환경 문제 하나씩을 정하여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한국도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이 일을 맡고 있다. 그러나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이 모인다면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류 사회의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UN 환경계획은 매년 환경 문제 하나씩을 정하여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적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두 가지를 말해보세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가까운 곳은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탑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거나 장애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60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은 사업장 가입자와 외국인 지역 가입자로 구분된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 가입자가 된다.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근로자가 자기 나라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도 국가별로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 체류 자격에 따라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이 가입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자신이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지 알고 싶으면 어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여러분이 더 알고 싶은 정보는 무엇입니까? 언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번에 받는 게 나은지 나누어서 받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 법률 정보. 사람들은 보통 법이라고 하면 어렵고 자신과 먼 이야기라고 느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상황에 맞는 법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와 생활법률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정, 금융, 교통, 근로, 사회안전, 범죄 등의 주제에 따라 법이 쉽게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12개의 언어로도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도 이용하기 편리하다. 한편 법무부나 경찰청 등의 기관에서는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의 글이나 영상을 통해 사람들은 법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법을 알고 지키면 나에게 이로운 일이 많다. 그러나 모르거나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제 더 이상 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법을 잘 알아서 편리하고 유익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는 어떤 점이 좋습니까? 법이 쉽게 설명되어 있고 12개의 언어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법을 알리고 있습니까?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의 글이나 영상을 통해 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법과 관련된 여러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정보는 무엇입니까? 저는 새롭게 개정된 법 적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한국 국적 취득.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각 단계의 평가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즉,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어 능력과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한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평가받아야 하는데 귀화용 종합시험이 이를 대신한다. 한국 국적을 신청하려면 귀화 허가신청서, 여권, 본국 신분증 원본과 사본, 범죄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먼저 귀화 허가 신청은 구비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귀화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심사 서류, 면접 심사, 실태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귀화 허가 통지서를 받게 되면 기본 증명서를 발급받아 시청이나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귀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국 국적을 포기하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귀화용 종합시험에 합격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귀화 허가 신청서, 여권, 본국 신분증 원본과 사본, 범죄 경력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현재 고용허가제로 왔는데 E9 비자를 E7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중급 2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